영어 학원의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입시 영어 학원이 크게 두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유사학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영상을 아이들이 이제 한 방에 넣고 이제 지켜보면서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이제 할애를 하는 그런 학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학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집에서 컴퓨터로 한 달에 뭐 몇만 원 안 하는 그런 걸로 집에서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1대1로 만났을 때 또는 다대1로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은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서 그거는 케바케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학원이라고 하면 원어민이나 아니면 원어민과 거의 이제 준하는 그런 실력을 가진 유학파 선생님들이 내국인 선생님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학원. 그건 제가 봤을 땐 진짜 어학원인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입시 영어학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표현하는 영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영어죠. 해석하고 문법으로 글을 보고 그거를 해결해내는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그런 거는 입시 영어인데 철저하게 수능이나 내신을 위한 학원. 그렇게 영어학원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어학원이 아닌 유사어학원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숙제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숙제를 뭐 어느 정도를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학생 역량이라든가 그 처한 상황,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숙제를 많이 내주는 학원. 예를 들면 90분 수업인데 숙제가 많아가지고 그 숙제 검사를 하는데 다 할애를 해버리고 수업은 2, 30분만 하면 그거는 숙제를 내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숙제 검사하러 하려고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검사를 대충 하고 넘어가도 그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 아이들한테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고 리바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숙제 검사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숙제 검사 안 하고 단말투 불러주고 그냥 덮고 진도를 나가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숙제의 양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버거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숙제 검사 때문에 수업 시간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양도 좀 적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숙제의 질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고 리딩을 배우고 선생님들하고 컨버세이션이 나가고 나서 리스닝을 이제 입시의 리스닝을 배운단 말이죠. 근데 리스닝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이미 다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서 리스닝 수업을 하는 거, 리스닝 숙제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그리고 중1, 2 때 만약에 리스닝이 안 됐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때는 공백기를 두고 중3 때 예비고 과정에서 리스닝을 바짝 쪼아주면 그때는 고등학교 가서 듣기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꾸준히 하되 안 될 것 같으면 중1 때는 휴지기를 두고 중3 말에 리스닝을 그때 바짝 해주는 학원. 그런 학원이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 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버세이션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다녔다고 치자. 중학교 때까지. 그러면 9년 동안 하루에 단어 2개, 3개만 알아도 자기는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외국인하고 편안하게 컨버세이션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입시 영어를 해야 되니까 단어를 거기서 10개, 20개씩 점점 늘려가는 거.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학년 때는 단어가 일부러 외우고 빽빽이 시키고 그런 학원은 저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정말 많은데 학원을 고르는 꿀팁 하나까지. 네. 그쵸.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세요. 근데 학생의 성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되느냐, 출발선상이 어디 되느냐 그런 것도 이제 어머니께서 파악하시고 내 자식 제가 뭐 잘 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객관적인 실력도 검증을 받아봐야 되고 근데 우리 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입시 영어보다는 어학원을 다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영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술이구나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다가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미 수능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으로 조금씩 고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되면 수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2, 고3 되면 이제 내신과 수능으로 갈리잖아요. 근데 수능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이미 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가면 내신에 좀 힘을 쓰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이 객관식의 그 고등학교 내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변별력은 서술평가거든요. 그럼 서술평가에서는 메이킹 센텐스라고 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세이처럼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끝까지 거창하게 갈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의 문장 완성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 이미 좀 완성을 시켜가지고 능력을 키워서 고등학교 가서 컨텐츠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시험 대비하면 내신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을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건 이미 늦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늦어도 3학년 때는 수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고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고등학교 때는 수학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이나 돈이나 그 다음에 학교 내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내신형으로 좀 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영어는 수능은 절대평가라서 중학교 때 완성만 시켜놓으면 계속 어휘만 익혀나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수능 단어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호호혜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호호혜성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5학년, 6학년, 중1까지, 중2 정도도. 그런데 그 단어를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의,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수능에 대해서 점점 접목을 하되 라이팅 꾸준히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신 관리에 대해서 대비를 하잖아요.